듣다 보면 빠져드는 스웬의 게임 오브 더 데이 GOTD. 오늘의 게임은 공룡섬 롤앤라이트입니다. 게임 오브 더 데이 GOTD. 공룡 없는 공룡 게임 판다사우루스의 공룡섬 롤앤라이트입니다. 지난번 나르에 이어 또 한번 판다사우루스 게임을 소개하게 됐네요. 나 이 회사 좋아하네. 이미 출시된 보드게임들 중에서 스피노프처럼 출시된 롤앤라이트 버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겐지스의 라자 다이스 차머, 그랜드 오스트리아 호텔 하이 시즌, 오를레앙 잔다르크 등이죠. 이 게임도 공룡섬의 롤앤라이트 버전입니다. 보드게임 버전은 해보진 않았고요. 이 롤앤라이트만 해봤는데 하고 나서 만족도가 진짜 높아서 11마존을 통해서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스웨인의 GOTD. 단단한 박스에 목이 길어서 슬픈 우리 둘리 엄마가 우리를 반겨주네요. 캐스케디아하고 사이즈가 비슷해요. 스키티아의 침략자보다 조금 큽니다. 보드게임 길게에서 보여지는 웨이트는 2.81. 응? 이게 그 정도 된다고? 제가 느끼기에는 만약에 영리한 여우의 여러 시리즈를 다 독파했고 넥스트 스테이션 런던이나 지도 제작자들을 재밌게 했다면 글쎄요. 이 게임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훨씬 더 쉬운 편이다. 플레이 타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내로 진행됩니다. 브릿지지만 브릿지보단 조금 무게감이 있다. 시간이 좀 걸리는 이유는 주사위 드래프팅을 스네이크 턴으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주사위를 일꾼 놓기처럼 칸에 배치를 하는데 배치를 할 때 어떤 칸이 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지, 가장 효율을 주는지,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 액션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빅에서 추천하는 인원은 2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3명, 4명 했을 때도 참 재밌게 했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좀 의미가 없다라고 느낀다면 3, 4인보다는 2인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룰 설명은 좀 걸리는 편이에요. 이 게임이 다른 게임과 다른 아이콘들도 좀 있고 차별화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걸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생각해보니까 룰 설명 웨이트까지 포함하며 2.8을 납득이 가네요. 롤앤라이트 중에서는 구성물이 꽤나 풍부한 편입니다. 보통 주사위와 시트지, 연필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게임의 경우에는 주사위와 시트지는 당연하고요. 여기에 카드들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들의 조합에 따라서 리플레이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기도 하죠. 하고 있는 건 공룡들 우리 근처에 놓는 시설 카드고요. 이 카드는 여기 흉 AI라고 되어 있죠. 1인플 할 때 사용하는 카드들입니다. 1인플을 아주 잘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빨간 카드들은요. 전문가 카드예요. 우리를 도와줄 전문가고요. 이 조합이 엄청 무궁무진하겠죠. 슬리브 딱 봐도 카드 사이즈가 범상치 않습니다. 처음에 6590이면 될라나 했는데 아우 턱도 없어요. 요거 사이즈 팝콘 게임즈에서 팔고 있는 6500 사이즈 딱 맞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위에 딱 한 1mm 정도 남고 옆에 남는 거 없이 아주 퍼펙트 핏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1마존에서 현재 가격은 38,000원에서 환율 높은 날은 39,000원대까지 올라가고요. 가끔 합딜을 하는데 31,000원에서 2,000원대까지 내려가요. 롤앤라이트 게임 19,000원 너무 비싸잖아요. 우리는 핫딜할 때 구입하는 걸로 하자고요. 나를 얼마 주고 샀지? 자, 그럼 이제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OTD. 쥐라기 공원을 보고 자랐다면 이 테마 못 참을걸요. 놀이공원 좋아하십니까? 그럼 공룡월드 오픈하셔야죠. 우리는 공룡 테마파크를 기획하고 오픈하는 사업가가 됩니다. 유전자를 모을 거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공룡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매력을 끌만한 어트랙션과 길을 설치할 거고요. 설비도 이렇게 놓을 거예요. 3번의 시즌이 지날 때까지 테마파크를 열심히 꾸미면 우리의 게임은 끝이 납니다. 게임이 끝난 뒤에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하나의 시즌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2번은 테마파크를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한 번은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테마파크를 사람들한테 짜자잔 오픈하는 단계입니다. 요 네모난 건 주사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위를 사용하는 단계는 6번이 있을 거예요. 이 게임은 주사위 드래프팅과 주사위 놓기 단계를 반복하면서 하는 게임입니다. 주사위를 잠깐 볼까요? 주사위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대충 봐도 유전자처럼 생긴 게 있고 돈처럼 생긴 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길처럼 생긴 게 있고요. 자물쇠가 있어요. 이 자물쇠는 뭘 잠그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의미합니다.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이게 옷이 그려져 있어요. 놀이공원은 옷가게가 필수잖아요. 자, 게임을 시작해보죠. 게임을 시작하면 플레이어 수 플러스 1만큼 주사위를 뽑아서 굴립니다. 주사위를 굴린 뒤 시작 플레이어부터 하나씩 골라 가져갑니다. 스네이크 턴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 모두 총 2개씩 가져가게 되고 남는 주사위가 하나 생기겠죠.
요 남는 주사위 하나는 모두의 공용 주사위입니다. 라그랑아처럼요. 여기에 있는 요 빨간 점 2개. 요거 겁나 험한 것이에요. 요 테마파크의 위험도를 의미합니다. 이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공룡의 건물을 부시고 나와서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요. 건물이 부서지기도 하고 길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롤앤라이트와 똑같이 이렇게 주사위 위에 있는 것들을 시트지에 표시해가면서 콤보를 터트리는 게임입니다. 시트지를 보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어트랙션을 표시할 수 있는 칸,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는 칸, 다이노 투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 게임의 가장 큰 핵심, 게임의 맛돌이, 묘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웃음 포인트를 주는, 깔깔 포인트를 주는 데스톨, 사망자 표시 구역이에요. 게임을 하는 도중에 이 위험도가 높아지게 돼버리면 사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죽은 사람들의 수를 여기에 표시를 하게 되고 이 느낌표를 지나게 되면 옆에 있는 끔찍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절대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돼요. 여기는 유전자를 표시하는 칸, 유전자를 잘 조합해서 공룡을 만들어내는 칸입니다. 공룡은 초식부터 육식까지 우리의 크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나의 테마파크에 여러 개의 어트랙션이나 우리들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재밌어. 아주 재밌어. 드래프트를 마쳤다면 이제 이 메인보드에 주사위를 놓습니다. 마치 일꾼을 놓듯이요. 놓고 해당 칸의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요. 이 게임은 마르코폴로나 백로성처럼 주사위를 위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르코폴로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의 눈이 높아야 하고 백로성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야 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주사위를 덮으면서 아래에 있는 위험도를 페널티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치가 높은 어트랙션을 놓거나 길을 놓는 게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주사위를 올려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죠. 인성 무엇이죠? 모두가 이렇게 주사위를 올려놓고 본인들만의 시트지에다 콤보팡을 터트리면서 테마파크를 준비하고 나면 세 번째 단계 드디어 테마파크를 오픈! 테마파크를 오픈하면요. 우리 시트지에 있는 여기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차례대로 진행을 하면 돼요. 다이노 투어를 가는데요. 다이노 투어는 요렇게 요롱. 자, 요 시작점 여기가 게이트예요. 게이트에서부터 길로 이어져 있는 요 공룡 우리들을 지나 하나의 출구로 나가게 되면 성공인데요. 이미 지나갔던 우리는 이렇게 X자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갔던 곳을 또 가도 괜찮아요. 다만 점수를 못 받을 뿐. 새로운 공간을 지나 이 공룡 저 공룡 다 보고 나서 새로운 출구로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의 점수를 게임 끝날 때 얻게 되고요. 손님들이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지나간 공간의 개수만큼 익사이트먼트, 흥분, 짜릿, 즐거움, 신나 요 점수를 얻어요. 이 게임의 두 번째 맛돌이, 핵맛돌이 보상을 누적으로 받습니다. 만약 내가 첫 번째 시즌 때 첫 번째 줄까지의 보상을 얻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 두 번째 줄에 이렇게 6개의 신남을 얻었어요. 첫 번째 받았던 모든 보상 플러스 이번 시즌에 받은 보상까지 더해서 얻습니다. 여기서도 어디서 많이 보던 스노우볼 냄새가 나죠. 세 번째 시즌까지 게임을 다 끝내고 나면 최종 점수 계산을 하는데요. 공룡들의 점수와 전문가의 점수, 손님들이 도착한 출구 점수, 익사이트먼트 점수, 그리고 기타 등등을 계산해서 가장 점수 높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옴뇸뇸. 이 게임에서 제일 재미있는 부분은 위험도 관리입니다. 초식 말고 육식을 만들면 위험도가 오릅니다. 남들과 똑같은 좋은 시설을 만들겠다고 주사위를 그 위에 올렸다가는 또 위험도가 오릅니다. 그런데 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자물쇠, 보호 아이콘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위험도 관리를 까딱 잘못했다가는 길 파괴되고 우리 파괴되고 사람들 죽어나가고 점수가 팍팍 깎이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미 요소는 카드 조합에서 나오는 콤보들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카드들이 하나도 관련성이 없어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판이 있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카드들이 서로 콤보를 이루면서 이걸로 인해서 저 점수, 저걸로 인해서 그 점수, 그 점수로 인해서 이 점수를 얻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100점은 훌쩍 넘게 되죠. GOTD 스웬의 게임 오브 더 데이. 오늘은 공룡섬 롤앤라이트를 살펴봤습니다. 터지는 콤보로 인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헷갈림이 크게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을 주는 롤앤라이트예요. 테트리스나 길루키 전략 게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좀 깔깔거렸으면 좋겠어? 해도 이 게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 카드들이 영어 버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보드라이프에는 이렇게 멋진 한글화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멋진 한글 룰북도 존재합니다. 아마존에서 구입하면 열흘 이내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롤앤라이트 하나 갖고 싶었다라고 하면 이 게임 아주 크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서 까뜨!